바른리본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66번째 결혼식 전날 읽는 결혼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카레이서 여자와 포토그래퍼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면, 이런 상상으로 결혼 예비학교처럼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배우자 후보 리스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첨단 심리학이죠. 긍정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내 들어오면 익숙해지면 금방 식상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흔히 그래서 여행도 막상 그 여행지에 가보면 아직 그렇게 큰 감동이 없다라고 실망하는 분도 들어있는데요. 오히려 여행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떠나기 전에 설렘이 좋지, 막상 가보면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이 쾌락 적응 현상에 들어갑니다.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하고 싶은 물건, 꼭 갖고 싶은 어떤 물건도 그걸 생각하고, 구매 과정을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하고,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상상과 그것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과, 또 막상 손에 쥐었을 때 그때의 흥분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도 이내 손에 익숙해져서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나면 그다지 큰 효용성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가졌을 때보다는 가지기 전까지의 설렘과 기대치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쾌락 적응 현상이 있더라. 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허니문이라고 표현하는 거, 허니문, 밀월, 한 달 정도만 행복하지,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다지 썩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더라, 느껴지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현상, 이 쾌락 적응 현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하의 양귀비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겨워서 못 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되죠. 자동차와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패밀리 밴을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요. 아이가 3명이라서 대가족이 움직이려면 작은 차로는 안 된다, 큰 차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10년 넘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혼자 다니는 비율이 많고 저희 부부만 움직이는 기회가 자꾸 많아지면서, 그러면 좀 더 작고 편안한 그런 차, 그래서 세단이나 어떤 SUV 같은 그런 차에 자꾸 관심이 가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고유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갈 때 이 큰 차는 기름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죠. 자, 그럴 때 이 작은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니콘 카메라 유저, 니콘 유저인데요. 가끔 TV나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는 장면에서 무슨 캐논 카메라나 소니 카메라 같은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 찍은 어떤 작품들이 다른 브랜드로 찍은 것일 때 혹여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장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요. 이 장비의 변별력은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죠. 결혼도 쾌락 적응 현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결혼 전까지의 기대, 설렘, 뭐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살고 계실까 라든지, 뭐 동화나 어떤 영화 같은 걸 볼 때, 혹은 아주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이 남자는 여자 배우를, 여자는 남자 배우를 자신의 옆자리에 배우자로 이렇게 자꾸 대입을 시켜보는 그런 경험을 하죠. 사실 그때가 더 행복하고 설렌다는 것들이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내가 왜 저 사람을 골랐을까? 내가 왜 저런 사람과 살고 있을까?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요. 좀 비약해서 표현을 하면, 내가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골랐을까?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뭐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렇게 한탄하고 포기한 채, 체념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서 그런데 이마고 치료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의 무의식적 기대를 배우자에게 투사한다. 즉 내가 마치 아기처럼, 영아기 아기처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 배우자가 알아서 모든 걸 채워주는, 나의 결핍된 요소를 다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이미지, 라틴어로 이마고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거고, 여자도 남자를 볼 때 이미지, 이마고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호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꽤 괜찮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다지 효용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이마고 이미지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볼 작업이 있는데요. 내 배우자의 옆자리 혹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의 목록, 이런 사람들을, 또 결혼한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결혼 옆자리에 내 배우자를 한번 대입시켜보는, 지금의 배우자를 살짝 빼고 좀 실례지만 내가 희망하는, 내가 바라는,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내 옆자리에 이렇게 세워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이상하거나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어릴 때는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 호감 가는 대상을 만났을 때 내 옆자리에 대입을 시켜보는 그런 상상을 하죠. 어릴 때 유치원의 선생님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라든지, 짝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연예인들 중에도 누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내 상상 속에서 내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인물들을 대입시켜 보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무슨 죄악에 분류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탐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배우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사람들의 공통 특성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이미지, 즉 이마고를 탐사하는 과정에 있다는 건데, 저도 부부 치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작업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관심이 가고 내 배우자의 자리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적어보고 그 공통점들을 조사했을 때 그 성격 특성이 너무도 똑같다는 사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나 뭐 외적인 능력이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성격 특성은 너무도 똑같은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요, 또 혹은 주변 지인들이 뭐 나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추천해 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사귀어보라고 권유한다든지, 좋아 보이 괜찮은 사람이 한번 뭐 사귀어보라든지, 이렇게 또 남들은 다 좋다 그러고 예쁘다고 그러고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관심이 1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도 한번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 사람의 특징도 쭉 세어보면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 생각 중에는 내 결혼이 잘못되었으니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무의식의 기대를 하지만, 정작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또 다른 배우자를 선택해 보아라, 이 관계를 정산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아라 라고 해도 똑같은 유형의 배우자를 고를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반사적 메커니즘, 무의식적 메커니즘, 이마고에 의한 무의식적 선택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의 사람,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결국 장비가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고가의 장비로 올라갈수록 사실 이 브랜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죠. 물론 고가의 장비는 그만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기능들은 이 다른 브랜드의 장비에서도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진을 찍거나 자동차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지, 그 제품의 브랜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배우자의 어떤 장점, 배우자의 어떤 수준, 뭐 배우자의 능력,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다, 뭐 전혀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운전자의 능력이고, 사진을 찍는 것도 사진을 다루는 사람의 촬영자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결혼의 행복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행복을 창조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죠. 저도 부부 치료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도 어쩌면 똑같은 유형을 아마 선택했을 것이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런 무의식적 기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자 대입하기, 배우자 후보 리스트를 쭉 작성해보고 그 공통 특성을 한번 조사해 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결혼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각 사람의 어떤 능력, 서로가 교류하는 능력, 서로가 만들어가는 기술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 대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